자, 그러면 이번에는 과제 도면에서 기하공차를 잡기 위해서 먼저 기준부터, 데이텀부터 생각을 해 봅시다. 이 조립도에서 봤을 때 본체에서 가장 먼저 잘라내는 면을 어디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조로 뜨고 난 다음에 바닥, 그래요. 바닥면을 주조 형상으로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주조 가공을 통해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바닥면을 절삭 가공으로 깎아버리겠죠. 그러면서 이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가공도 하겠죠. 그죠? 가공의 기준으로 바닥면을 본다는 겁니다. 가공의 기준. 다른 가공의 기준으로 이 바닥면을 기준으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데이텀을 잡아야겠네요. 얘를 데이텀으로 잡아야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데이텀으로 먼저 바닥에다가 데이텀을 잡는데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데이텀을 잡는 게 편하겠죠? 좌측면도? 그죠? 정면도에다 하려면 이 가는 실선 뽑아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측면도에다가 데이텀을 잡는데 데이텀은 큐리도로 해서 먼저 X방향으로 요거 잡고 그 다음에 얘를 로테이트 하는 거였죠. 분해해서 로테이트 하는 거였죠. 자, 큐리더부터 갑니다. 설정. 주석에서 공차로 바꿔야겠죠. 지시선 및 화살표에서도 화살표는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점 이렇게 잡고 두 번째 점은 16 정도, 뭐 15에서 16 정도, 요 정도 됐을 때 클릭하고 세 번째 점 찍을 필요 없죠. 세 번째 점 찍을 필요 없고 엔터 바로 하면은 공차 기입들 뜨죠. 여기서 데이텀에다가 A, 데이텀 1에다가 A, 대문자 A 입력해 주시고 확인. 데이터 만들어졌죠. 익스플로드 합니다. 어느 거를 선택해요? 지시선을 선택해요. 로테이트 갑니다. 자, 뭡니까? 이거 껐었구나. 자, 이 끝점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직교 모드가 켜져 있으니까 이거 돌리기 편해요. 그죠? 자, 이렇게 위로 돌려놓고 자, 이 지시선과 화살촉을 선택해서 무브하는 거죠. 무브하는데 위에 중간에다가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바로 무브에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정렬됐나요? 자, 여기에다가 데이텀을 잡았습니다. 바닥에다가 데이텀을 잡아줬어요. 그러면은 얘에서 이 바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공을 할 때 이쪽에서 처음 뚫고 들어오는 구멍 요것을 잘못 가공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 먼저 축이 이런 식으로 잘못 끼워지게 되겠네요. 이 구멍을 가공할 때 바닥에 대해서 평행하게 가공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처음 구멍 가공하는 요 자리에다가 평행도 공차를 생각해 봄직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파란 색깔로 제가 표시한 것이 축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평행하지 않으면 바닥에다가 평행하지 않은 구멍으로 가공이 되면 축을 끼워 넣을 때 축이 이렇게 내려져 가지고 이쪽 구멍하고 잘 안 맞게 이렇게 가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행한 정도를 맞추는 게 가공 시에 필요하겠죠. 그러면
평행도 공차를 적용해야 되는 구간은 데이텀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해 봅시다. 데이텀은 요 바닥면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얼마나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셈이죠. 그죠? 요거 기준 보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 관련되는 치수는 요거에 대해 관련되는 치수는 마침 보니까 84가 딱 있네. 84라는 치수 찾으셨죠? 그러면 IT 공차에서 80초가 120 이하는 15 마이크로메타 할 겁니다. 아? 쌤? 외웠어요? 저는 웬만하면 외워져요. 자주 보다 보니까. 내기 할래요? 내기 한대. 민석씨 얼마? 아이씨. 내기 하자니까. 80초가 120 이하는 15 마이크로메타 0.015죠. 그죠? 아이, 내기 하자니까 참. 자, 그래서 우리는 평행도 공차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에다가? 40파이 H7에다가 이렇게 평행도 공차를 적용해야 되는데, 야, 이거 공차, 여기다 적용하기 난감하네? 좀 문제가 생기죠? 그죠? 공차 기입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 보자. 어디 보자. 이렇게 되면은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요거를 살짝 늘려줄게요. 제가 부분 걸침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보이시나요? 치수선의 끝점들을 부분 걸치게 이렇게 선택해 놓고 기준점은 대충 잡아서 이렇게 당겨 버려요. 그러면 치수선 위치가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충분히 이렇게 내려 가지고 여기에다가 잡든 여기에다가 잡든 이런 식으로 하든 뭐 아무렇게 하든 상관없죠. 그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갔느냐? 여기에 그 나사부에 대한 치수들이 위에 우리가 표시를 해놔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죠? 이 나사부에 대한 크기 치수들을 밑으로 내리고 해도 돼요. 얘네를 밑으로 내리고 기하공차를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괜찮아요. 뭡니까? 나사부에 대한 치수들을 아래로 내려놓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바로 갈게요. 아래쪽에다가. 역시 큐리더 들어가서 설정을 좀 조절해야 되겠죠. 어느 거를 조절해야 되겠어요? 화살촉. 요거를 닫고 체음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닫고 체음으로 바꾸고 40H7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40H7에서 이쪽으로 꺾어서 넣어주는데 얘는 평행이면서 공차의 범위가 가상의 원통에서 생깁니다. 파이기호 꼭 들어가야 되겠고요. 요거 아까 이야기를 안 해버렸네. 파이가 꼭 들어가야 되겠고 0.015 해놓고 데이텀 A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왜 가상의 원통으로 생기느냐? 측정을 할 때 다이얼 인디케이터를 이거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쭉 이송하면서 측정을 하겠죠. 그랬을 때 공차의 범위가 어디에서 발생하겠어요? 여기 가상의 원통에서 발생하게 돼요. 공차값이 발생하는 자리가. 데이텀은 여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차값 앞에 파이 기호를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자, 그 다음으로
또 기하공차를 보는데 이번에는 베어링에 대한 자리 말고 커버가 조립되는 요 면을 생각할게요. 직각도는 나중에 할까? 그래요. 한꺼번에 요 축을 이야기하는 거를 또 이야기합시다. 이 축이 본체에 제대로 끼워지려면 베어링 구멍이 제대로 가공이 돼야 돼요. 그죠? 요쪽 구멍에다가는 평행도 공차를 적용해서 데이텀에 대해서 평행도 공차를 적용해서 축이 수평 자세를 유지하게 했다면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덧칠하는 요 구멍하고 초록색으로 덧칠하는 요 구멍은 동시 가공이 아니죠. 한 번에 가공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가공 시에 오차가 생기겠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구멍하고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구멍하고는 적합한 기하공차가 어떤 종류가 맞을까요? 평행도 아니에요. 동심도가 적당해요. 왜 동심도가 적당할까요? 평행도는 왜 안 맞는 거고 축이 수평을 유지해야 되는데 평행도의 경우로 한번 가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평행도라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돼도 이건 평행도란 말이죠. 평행만 되면 돼요. 그죠? 그런데 동심도는 뭡니까? 요 원통 구멍 영상의 중심, 요 원통 영상의 중심, 요 중심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 동심도, 위치도 공차 중에서 동심도 공차가 더 적합한 구멍 가공에 있어서 더 적합한 기하 공차 해석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잠깐. 그러면 이걸 동심도로 간다면 여기 처음 가공한 구멍이 요게 데이텀이 되는 거나 이 말 이해되셨어요? 처음 가공한 구멍이 가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게 데이텀이 돼서 두 번째 가공하는 요 구멍에 대해서 동심도 공차를 적용할 데이텀 규제 형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질문? 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당연히 데이텀을 잡아야 되죠. 요렇게 잡을 수 있어요. 데이텀을 요쪽으로 요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거를 데이텀 A를 카피해서 여기 근처점에다 그냥 찍어 주시면 돼요. 니어리스트. 자, 카피해서 데이텀 A 요거를 카피해서 가져가는데 근처점으로 NEA 해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 놨어요. 얘는 카피해서 갖다 놨는데 더블 클릭 됩니까? 텍스트 에디트 ed 명령 먹어요. 그죠? 더블 클릭해서 이거를 데이텀 B로 바꿔주시면 돼요. 바뀌었나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네. 그러면 요게 데이텀이 됐다. 그러면 파이 40 H7 요거에다가 동심도 공차 또는 동축도 공차를 적용할 터인데 얘는 축이 동심을 유지하고 있느냐 측정하기 때문에 역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차 범위가 이렇게 가상의 원통에서 역시 발생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공차값 앞에 얘도 파이 기호가 붙을 거예요.
동축도 공차도 측정하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그러면 기준값은 같네. 84 같네. 요거 카피해서 그냥 편집해서 쓰면 되겠다. 공차 종류 기호만 동축도로 바꾸고. 그죠? 그러면은 요거 바로 갑시다. 자, 요거를 카피해서 일단 옆으로 빼놓을게요. 옆으로 빼놓고 더블 클릭해서 공차 종류 기호는 동축도 공차로 바꾸고 0.015이면서 데이텀이 B로 바뀌어야 되죠. 편집을 했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 놓을 때 이거 그냥 뭐 늘린 거는 괜찮으니까 뭐 그냥 화살촉에다가 이렇게 딱 맞춰 놓으면 적당하네. 그죠? 얘는 데이텀 B에 대해서 데이텀 B가 어디에요? 요 파이 40 요 구멍이 기준이 돼서 여기가 기준이 돼서 동축도 공차를 가공하는데 공차의 범위가 가상의 원통 안에서 생기기 때문에 파이 들어가고 기준 길이는 측정하는 범위는 84로 보기 때문에 5급 기준으로 봤을 때 80초가 120 이하 15 마이크로메타 즉 0.015 파이 0.015가 되는 겁니다. 요거 그냥 카피해서 쓰는 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되셨으면은 이번에는 또 끼워 맞춤이 일어난 자리가 있죠. 여기도 끼워 맞춤이 일어난 자리죠. 얘는 데이텀을 뭐로 잡는 게 좋을까? 바닥을 데이텀으로 잡으시면 돼요. 바닥에 대해서 데이텀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거는 제일 처음에 가공한 기준 면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 데이텀으로 잡아가지고 직각도를 보는데 직각도 적당하겠죠? 그죠? 오는들림 공차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는들림 공차는 적용하기가 안 좋아요. 왜냐? 마찰이 있는 자리, 그런 부품이 끼워 맞춰지는 자리, 원통 형상의 측면 그런 거에다가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세 공차 중에 직각도 공차를 보는 게 더 나을 터이고 직각도 공차는 측정하는 범위가 어때요? 데이텀이 얘가 데이텀이라면 측정하는 구간 이거 자체를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거죠. 직각도를 유지하는 거를 보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는 미리 측정을 좀 해봐야 돼요. 요렇게 구간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거는 치수 우리가 찍은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미리 치수를 찍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DML 해가지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요거 76 나오네요. 76 나와요. 50초가 80 이하는 13 마이크로메타예요. IT 공차표 보고 계시죠? 50초가 80 이하는 13 마이크로메타입니다. 공차 값은 그러면은 0.013 mm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에다가 잡아주는 거는 이쪽에 보면은 8이라는 치수가 하나 있고 7, 8이라는 치수가 또 하나 있는데 여기에다가 잡는 거는 조금 애매해요. 차라리 제일 밑에 84라는 요 치수의 화살촉에다 이렇게 한번 찍어 놓으면 반대쪽에도 이렇게 찍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기 84라는 화살촉 끝점에다가 맞춰가지고 이쪽에
직각도 공차 하나 설명해 놓으면 요쪽에도 넣은 것과 같이 설명이 돼요. 왜? 이 치수선이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이 면, 커버가 조립되는 면에서부터 이렇게 뽑아서 나온 치수가 84였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기하공차 기입틀을 한쪽에 넣어도 되는 이유? 자, 그러면 거칠기 보호가 좀 거슬리니까 얘를 살짝 콩 위로 옮겨 놓고요. 요거는 살짝 스트레치 해가지고 좀 가까이 당겨 놓고요. 자, 여기다가 큐 리더 들어가서 화살촉 찍고 두 번째 점 찍고 세 번째 점 안 찍고 세 번째 점 안 찍고 바로 얘는 직각도 공차 가는데 얘는 원통 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과 면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면과 면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파이 들어갈 필요 없이 0.013 데이텀은 A.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그러면 어디 기하공차 들어가야 될 자리가 또 있나 봅시다. 이제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본체는 주로 이 축이 들어가는 자리 이거 가지고 자세를 많이 이야기해요. 처음에 평행도 공차 하나 적용했죠. 그 다음에 구멍이 축이 조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멍을 이쪽에서 한번 가공하고 이쪽에서 한번 가공하기 때문에 보통 동축도 공차를 많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커버 부품이 조립될 이 자세 이거를 직각도로 한번 생각해 주는 거고요. 여기까지 기하공차 기입 마무리 되겠어요. 질문 있으세요?